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명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고려의 대몽항쟁입니다. 우리 고려의 대몽항쟁 보기 전에 지지난 시간에는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냈는지, 여진을 그리고 어떻게 정벌했고 나중에는 어떤 굴욕을 겪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 정세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눈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이에요. 다음 사건은 일단 어쨌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이제 여진에게 사대를 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계속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란보다 여진이 더 사이즈도 크고 더 오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송이 있고 여기 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가 이렇게 있는 상태.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들하고 대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도 맞지만 그때 당시에 정권이 굉장히 내분도 많고, 이 무신정권 요때는 또 무신정권 하느라 엄청 정신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님이라고 하고 조공 달라 그러면 주고 한마디로 뜯어먹히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뜯어먹히면서 살 때 제일 힘든 건 누굽니까? 백성이죠. 왜냐면 뜯어먹어야 되는데 지배층은 자기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을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 뺏긴다. 그러면 누구 걸 줘요? 힘없는 사람 걸 더 뺏어서 주는 거죠. 자기도 가져야 되고, 지배층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때는 무신이었으니까 무신들 입장에서 자기도 가져야 되는데 뜯어먹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뜯어먹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공, 뺏기는 것은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매우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더 힘들어지네요.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더 큰 세력이, 이거는 그냥 태풍 수준이 아닌 헤일 토네이도 상태의 그런 어떤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몽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몽고족을 통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막 성장하더니 금나라도 없애고 남송도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정말 큰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게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 이게 이 끝에 우리가 있다면요, 이 모든 곳을 다 먹은 게 원나라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 중국의 원나라,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는 지금도 전무후무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열되다가 끝나게 되긴 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근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기 시작한 요때 이 고려가 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뭔가 결과가 막 눈에 선하죠. 그죠? 가슴 아픈 어떤 스토리입니다. 자, 일단 대몽항쟁기예요. 대몽항쟁기에 있었던 스토리 어떻게 되냐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금나라가 여기 있고, 그 이전에 요나라가 여기 있고,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우리 국경선에서 막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밀려가지고.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금나라가 커지니까 여기 거란족 애들이 밀려와가지고 또 우리 국경선에서 또 살아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졌겠죠. 우리 국경선에도 거란족 애들이 남아 있었는데, 몽고가 커지고 하다 금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요 끄트머리에 고려를 만나기 전에 거란족 애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게 이제 몽고가 내려오고 우리는 방어하고, 약간 샌드위치처럼 거란족 애들이 사이에 껴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와요.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없애자. 그래서 이제 같이 없앴단 말이에요. 같이 없애고 딱 만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죠. 우리가 없애줬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는 받아들이기에는
정권이 달라졌어요. 이장경 같았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문신이고 보수적이니까. 근데 무신들은 일단 본인이 무신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싫거든? 이거 우리가, 응? 거란족에도 우리가 없앤 거거든? 니네들 공 아니거든?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몽고에서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사신을 파견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국경에서, 우리 국경에서 이게 개경에 왔다 돌아가는데 이 국경 지역에서 몽고 사신이 피살당해요. 근데 몽고 사신이 피살당할 때 여진족의 복장을 한 괴한이 나타나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진족의 복장을 했으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신 하나를 죽여서 전쟁의 명분을 만든 그런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몽골 사신이 피살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도 아니고 사실 고려인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마음을 이제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살리타라는 장수가 침략을 해왔고 고려가 항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군인인데 지나가다가 새로 꽃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꽃집 사장이 좀 우락부락하고 좀 이렇게 잘 싸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꽃집을 그 화분을 나도 모르게 톡톡 이렇게 밟았어.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실하지도 않아. 내가 그런 건지 아닌지도 몰라 나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요. 잠들었어요. 보통 아무리 내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잘 때 총을 들고 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다 잘 서랍에다 넣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뭔가 무거워서 깼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는 그 꽃집 주인이 와서 내 위를 목을 칼을 대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화분을 깼다 이러면서.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내가 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태라면 사실 마음은 억울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든지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통장에다가 10억 원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너무 심하네요. 이게 아니지.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복. 자, 근데 이제 내가 그 꽃집 주인이 너 10억 넣어놔. 그런 걸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은? 이제 10억을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 집에는 본인이 심지어 특수부대인 거야. 잘 싸워. 그래가지고 집에 막 방공호도 있어. 지하에. 그래서 걔네들이 좀 센 것 같긴 하니까 뭐 한 사람도 아니겠지.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 방공호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입금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럼 입금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천도를 벌여요. 자, 일단은 몽고군이 강화도로 천도하는 게 왜 쥐약이냐면은 원나라가 쭉 이렇게 되는 게 가능했던 게 대륙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나라 사람들은 일단 기마족이니까 당연히 유목민족이니까 그 땅에선 되게 잘 싸워요. 근데 물만 가면은 이제 일단은 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것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전 이런 것들은 전술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나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오바이트 하느라 못 온 건지 하여튼간 못 넘어와요. 자,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완장군장을 하고 이제 오면 죽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완장군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방공호에 들어갔는데 자식은 안 데려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이거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 근데 무럭무럭한 사람들이 왔어. 꽃집 주인이래. 근데 부모가 어디냐고 물어봐. 모르겠는데. 방공호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집안 막 다 부숴놓고 애도 막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때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민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침략을 보면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쳐들어와. 방금 얘기했듯이 왔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 테니까 전략이 좀 노출이 됐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처음에 왔는데 일단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고 이 막 그 꽃집 주인이 막 무섭게 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정권 찌르기를 딱 했는데 어떻게 명치에 맞았어. 아, 이러고 간 거야. 처음에 어떻게 하다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인성 전투에서 그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윤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리타가 죽어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력 투구를 하겠죠. 그 꼬맹이도 장난 아니던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3차부터 7차까지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고 또 다시 가고 오고 또 다시 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집안에 다 불지르고 막 난리가 난 상태. 이게 바로 고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중이 대모항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7차 침략이라고 했잖아요. 와, 7차까지 버텼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우리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99차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100차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남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 거란이랑 여진이랑은 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도 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잘 막아냈으나 결국에는 침략이 성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막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결과를 볼게요. 결국에는 개경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맡고 있는 꼴을 못 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인지상정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한쪽이 회유를 당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방공호에서 끌려 나오게 돼요. 사실 협박도 있었겠죠. 너 계속 거기 있으면은 밥은 어떻게 먹을 거냐 막 이러면서,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맨날 올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어떤 그 조수가 있었다. 그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 나와서 여기저기서 백병전을 펼치는 거예요. 삼별초의 항제. 자, 삼별초는 딱 봐도 이들이 물은 못 건너오니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막 이렇게 섬으로 계속 돌면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삼별초도 원래 무신정권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신정권이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얼마나 싸웠었겠어요. 주하파하고 주전파. 한마디로 화친하자, 항복하자, 전쟁 계속하자. 그러면 보통 주전파가 무신들이었겠죠. 자, 그러니까는 주하파, 화친을 하고 우리가 항복을 하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회유를 당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집권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다? 건문세족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다음은 되게 슬픈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하여튼 꽃집 주인이 와가지고, 집 좋네 이러면서 이제 부셔. 가져가. 사실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근데 왜 도대체 불을 태우는 걸까요? 불을 태웠어요. 자, 여기 보면 소실. 잃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연소돼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져갔으면 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운 거예요. 탑도 태우고 집 태우고 다 태웠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탔었던 것 중에서 대장경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도 다 탔고, 황룡사 다 탔고, 황룡사에 딸려있었던 탑들, 그리고 웬만한 절들이 다 타버렸어요. 이 황룡사는 특히 황룡사에 9층 목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축 목탑이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하려도 기술이 없어서 복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 사찰의 어떤 기본은 못을 박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못을 박지 않고 구축 목탑이라니까 요만한 게, 선생님 키만한 게 아니고 정말로 건물만한 걸 9층을 못을 박지 않고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복원된 그걸 보면은 이걸 나무로 만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한번 타고 임진왜란 때 또 타고 왜 그들은 태우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었다. 이런 안타까움까지 이제 남기면서 우리 대몽항쟁기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거란 그리고 여진, 몽고 이 대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픔까지 겪었었던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 사건으로 그때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대몽항쟁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